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입문을 위한 기초 게임 제작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기획을 했죠. 오늘은 리소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리고 기획도 배웠죠. 그런데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기획, 그리고 이전에 입문 기초문법으로 배웠던 프로그래밍, 마지막으로 이제 리소스예요. 리소스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게임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적인 요소, 사운드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 유니티 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리소스들이 있어요.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뭐 3D 오브젝트 이런 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죠. 큐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게임 리소스인데 뭐 요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직접 뭐 모양을 잡으셔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한정적이겠죠. 너무 만드는 법도 어렵고 쓰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기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기본 이런 애들 말고 다른 거 좀 게임 같은 그런 리소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오늘은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요소가 필요 없는 게임도 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 샥 이런 게임이에요. 요거는 로그라고 해서 로그라이크의 시초가 되는 게임이거든요. 요게 각각이 맵이고 이게 맵이에요. 그리고 요 골뱅이 표시 요게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요 요거는 아마 몬스터 같기도 하고 저도 직접 플레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요소의 요런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시면 그래픽적인 요소가 필요 없겠죠. 이거 보시면 다 문자로 돼 있잖아요. 뭐 샵이나 아니면 뭐 선이나 뭐 점, 뭐 그쵸? 골뱅이.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실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요즘 요런 게임 만든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들고 싶지도 않으실 테고요. 이런 게임을.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럼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이 게임 안에 넣을 그 리소스를 어떻게 어디서 찾고 구해야 될까? 여기 유니티 상에서 상단 요 메뉴 중에서 윈도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S 스토어 이거 눌러보세요. 슉. 그러면 이렇게 SS 스토어 창이 뜰 겁니다. 처음에 창이 유니티 창에서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서치 온라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유니티 SS 스토어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PG 라고 한번 쳐보죠. 그럼 뭐 엄청 많은 뭔가가 있죠. 근데 저희는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죠. 그 다음에 Add to my asset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accept 동의한다고 하고 open in unity go to my asset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오픈인 유니티로 해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게 이거였죠. RPG 타이니 듀 무시기.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여기 임포트 해주시고, 뭐 원래는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빼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테스트 용도니까 그냥 전부 다 임포트 끄고, 이제 여기 그 SF 보시면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겼죠. 지금 저희가 다운받았던 그 에셋이 들어있는 폴더예요. 보통은 뭐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전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프리팹을 한번 꺼내보죠. 이거 꺼내보고, 이것도 꺼내보고, 얘네들을 조금씩 띄우고, 필요 없던 얘네들은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한번 다운받은 것들을, 뭐 아무것도 손댄 건 없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운받으면 여기 안에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러들이 달려 있어서 얘가 지금 그 어떤 모션들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 다 시연이 되게 보여주게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에셋을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귀엽네요. 다운받아서 이렇게 본인의 게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런 그 네모난 거나 동그란 그런 큐브 뭐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좀 더 게임 같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에셋 스토어에서 저희가 다운받아서 리소스를 우리 유니티에 불러온 거고요. 근데 요것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나만의 게임,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운드는 대부분 뭐 구매하니까 사운드는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3D, 이런 3D 또한 제가 다룰 영역은 벗어나기 때문에 3D는 이건 따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3D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3D Max 아니면 뭐 블렌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따로 알려드리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뭘 알려드릴 수 있냐? 저는 2D 리소스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2D 리소스를 제작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무엇으로 리소스를 만들까요? 일단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 요 포토샵 있죠. 포토샵. 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꼭 리소스 제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범용성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포토샵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걸로 그냥 리소스를 제작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 포토샵의 단점은 사진 하나를 편집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를 편집하고 뭐 수정하고 뭘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부분이 조금 게임 리소스를 만들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만약에 포토샵이 손에 익으셨다 하면 이걸로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포토샵 말고 제가 주로 쓰는 거. 이 프로그램은 그 에이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많은 그 인디 게임 그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도트 찍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트를 찍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툴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능 또한 포토샵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둘, 셋, 슉. 이런 식으로 뭔가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만드는 게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 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요 그 에이스프라이트 요걸로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엔 아마 구매를 하시려면 금액이 좀 드실 거예요. 포토샵은 뭐 한 요 정도 금액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월 구독이니까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많이들 쓰시니까.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에이스프라이트 요 같은 경우에는 스팀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이거는 뭐 월 구독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시면은 계속 쓰실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리소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요 에이스프라이트 요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 잘 뒤져보시면 이게 오픈소스라 그 따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설치하시라고 추천을 못 드리고요.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실 거예요. 에이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2D 리소스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법 잠깐 그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뉴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사이즈라고 있어요. 요 사이즈는 그 캔버스 사이즈, 그러니까 도화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릴 배경 바탕 사이즈. 그리고 밑에는 그 색상 모드예요. 요거는 근데 바꾸실 필요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요걸로 쓰시면 되고요. 요 백그라운드 요것도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물론 바꿔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딱 키시고 요 사이즈만 뭐 요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입문용 사이즈로 추천드리는 거는 16:16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만약에 본인이 좀 그림을 그리셨다 하면 이제 사이즈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완전 나는 그림을 쫄라맨밖에 못 그린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밖에 못 그린다 하시면 이렇게 가장 작은 한 16:16 사이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어차피 그 캔버스가 크면 본인이 그림 실력이 없으면은 그걸 다 채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케이 하시고, 그럼 이제 요 첫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 좌측에는 그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 물론 이제 뭐 보면은 뭐 프리셋 해가지고 이제 요 팔레트 자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른 팔레트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색상을 고르는 그런 팔레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은 그 포토샵에서 그런 툴 도구 상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선택 툴, 그 포토샵의 그 선택 툴과 동일해요. 그래서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뭐 크기를 조정하거나 잘라내거나 복사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네모로 선택, 동그라미로 선택, 뭐 이런 것들, 뭐 자동 선택 기능, 뭐 그런 것들이에요. 선택 툴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뭘 그려볼까? 선택 툴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지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펜 툴. 요거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펜 툴. 요건 스프레이 툴인데 펜 툴은 일단 도트를 하나하나 찍는 겁니다. 빨강색은 눈이 아프네. 뭐 이런 식으로 도트를 하나하나 찍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얼굴 같나요? 이런 식으로 펜툴. 그리고 이 스프레이는 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어렵지 않죠? 이런 건 다 한 번씩 사실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우개.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우개는 당연히 있는 거를 지워주겠죠. 그리고 아까 펜툴에서 설명 하나 안 한 게 여기서 그 보시면 요 도트 하나를 찍을 수 있잖아요. 점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더 크게 찍고 싶으시면 그 키보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도트 크기가 하나 찍는 요 크기가 커집니다. 요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저희는 그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모양을 하나를 찍고 싶어요. 요 모양을 하나를 이렇게. 근데 요 기능을 쓰면 간단한데 요 기능을 모른다. 그럼 이제 일일이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잘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찍으면은 이런 거 찍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펜툴로 플러스를 누르면 커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져요. 요거는 지우개도 동일합니다. 지우개도 그 지금 이렇게 한 칸씩 지울 수 있다면 도트 한 점씩 플러스를 누르면 커집니다. 한 번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지고요. 그리고 스포이드 뭐 이거는 뭐 쉽죠. 그냥 색깔 뽑아내는 거니까 언제 뽑아내냐면은 그 무슨 이미지 같은 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나 요 색깔 마음에 드는데 하면 그 색깔 뽑아내시면 돼요. 뽑아내셔서 그 색깔을 쓰시면 되는 거죠. 스포이드 툴. 그리고 요 돋보기 툴. 돋보기 툴은 이렇게 이걸 누르면 확대되고 그러니까 왼쪽을 누르면 왼쪽 클릭을 하면 확대, 오른쪽 클릭하면 축소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그냥 마우스 휠 같은 걸로 마우스 휠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리고 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키 1, 2, 3, 4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아무튼 돋보기 툴. 그리고 이건 이동 툴. 뭐 너무 간단한 건데 잠깐만. 왜 안 돼? 샥샥. 이동 툴. 뭐 이런 식으로. 요 슬라이스 툴은 그 이미지를 잘라서 그 개별 조정할 때 쓰는데 저는 거의 쓴 적은 없어요. 이거는 잘 안 쓰고 요 무브 툴은 가끔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페인트
뭐냐면 색깔 아무거나 누르고 그 대상 영역을 이렇게 채워주는 페인트 툴. 이건 그라데이션 툴. 또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쇽.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색깔을 두 개를 섞으실 수 있어요. 뭐 섞는 거는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아니고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섞는 색깔은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입문 단계에서는 좀 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선툴이요. 요건 이제 고수들은 좀 요걸로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 그러니까 펜툴로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물론 이제 쉬프트를 딱 누르면 이렇게 직선은 연결이 되는데, 근데 고수들은 요거를 가지고 이 라인 툴 가지고, 선 툴 가지고서는 쓰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곡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도형 툴. 뭐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건 뭐 자유도형 툴이라는데 저는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요상한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 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블러, 요거는 뭐 점블, 요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써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한번 보죠. 블러 툴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블러 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두세 개 경계를 흐릿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 점보 툴 같은 경우엔 경계를 좀 무작위로 섞어요. 조금 더 지저분하게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주로 쓰는, 제가 많이 쓰는 단축키는 아까 1, 2, 3, 4 말씀드렸고 1, 2, 3, 4, 5 그리고 뭐 얘네들 뭐 이런 단축키들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B, G 뭐 이런 거, M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축키가 쉬프트가 아니고 스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 휠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휠보단 스페이스를 좀 더 애용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누르는 이 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업하다 보면 스페이스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이래서 A 스프라이트 기본 기능은 대강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써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본인이 모작하고 싶은 자료를 인터넷을 뒤져서 찾으셔야 돼요. 찾았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번엔 파일 오픈, 약간 뉴 해서 요거 캔버스를 만들었다면 오픈 해주시고요. 아까 서치해서 저장했던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왜 갖고 왔냐면, 여기를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얘를 딱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여기서 모작을 하시면 안 돼요. 따라 그리는 거죠. 어떻게 그렸는지 뭐 이렇게 확대도 해보시면서 뭐 요런 스타일이구나 확대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이렇게 재생을 한번 눌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일 익스포트 스프라이트 시트 여기 있네요. 이거 누르시고 여기 오픈 스프라이트 시트 이걸 눌러주시고 익스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면 아까 그 한 장이었던 그림이 이렇게 4장으로 분리가 돼요. 각 프레임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이 상태로 다시 파일 익스포트 해서 이름 정해주시고요. 전 대충 정할게요.
요 사이즈는 보통 한 300%, 400%뭐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따지고 보면은 되게 저화질, 그러니까 엄청 작은 크기의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이미지를 나중에 그 저장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게 작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에서 키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게임에서 이 임의로 키우면 이제 그 뿌해진다든지 조금 그 이미지 원래 그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한 300%, 400%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픽셀 비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익스포트 딱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 자체가 저장이 된 겁니다. 지금 배경이 검게 나와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됐어요. 그럼 요 저장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유니티에서 요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네들을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나눌 거예요. 한 칸씩 각각에 이렇게 한 칸씩 나눈 다음에 그 프레임을 다시 이어붙여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죠? 요런 식으로 게임의 리소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도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A 스프라이트 내용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만 이해하시고요. 그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게임 리소스 만들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 자료나 인터넷에서 자료 보시면 도트 찍는 법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알려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실력이 그렇게 누구를 알려드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도트 찍는 실력은 조금 부족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임에 들어갈 리소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사실 오늘 지금 요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꽤 많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